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입니다. 그게 95년 3월 1일이죠. 그게 거의 한 30년 전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매일 이 길을 걸어서 출근한 최성봉 박사. 그의 걸음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사가 쌓였는데요. 초창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모습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와보니까 이거 황량했어요. 여기는 지금 잔디밭이 잘 조성돼 있지만 그때는 잔디밭도 없고 진흙땅, 그리고 바로 저 본관 건물 하나,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저기에 보이는 그 이제 항공 조립동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본관 건물 뒤에 조그마한 기숙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정도였어요. 하나하나 건물 세울 때 다 제가 이 눈으로 봐온 산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한 30년. 정지궤도 위성의 개척자 최성봉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덕 연구단지가 착공 2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50%가 연구시설지로서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 국가기관,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33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덕 연구단지의 자리를 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기술 개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이 89년에 개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우주기술이라고 해서는 위성을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항공에 집중을 했고, 우주 관련 연구는 당시 우리나라가 도전하기엔 너무 크고 어려운 분야였는데요. 해외 유수 대학에서 관련 기술 연수를 시작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우주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89년에 우리 최순달 교수님이 이끄셨던 그 학생들하고 그분이 그 영국 서레이 대학에 가셔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이제 위성을 띄우시게 됩니다. 그게 89년이에요. 그걸 우리별 1호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이었죠. 우리별 1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데요. 평균 연령 25살, 젊은 과학자들이 발사한 우리별 1호는 우리말 방송과 위성사진을 보내며 우주과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우주산업 활성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거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술은 참 앞으로 미래가 있는 기술 같다라고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로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인공위성 제작의 꿈을 안고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온 젊은 과학자 최성봉.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0여 년이 흐르며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최성봉 박사를 비롯한 개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95년, 6년만 해도 우리나라 우주 기술은 그렇게 이게 선진국 대열 근처에도 못 가는 기술이죠. 우주 기술이라 봐야 아주 그 펜슬 로켓, 과학 로켓 정도였어요. 근데 유장수 박사, 우리 선배님이 위성을 이제 꿈을 꾸고 위성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유장수 박사를 필두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에 도전하는데요. 우리별 1호는 순수하게 과학기술 위성이에요. 그리고 교육용. 그랬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실용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토 관리를 위해서 국토 자원 관리, 그다음에 지리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리랑 1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인데요. 정밀지도 제작과 해양 환경 관측 등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다가 2008년 2월 20일
임무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성과를 거두고 이제는 후배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최성봉 박사. 유장수 박사에 의해 시작된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가 후배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발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 연구원에 역사가 있는 장비야. 그대로 우리 역사를 담은 장비인데 이게 이제 아리랑 위성 1호를 처음 항공연에서 개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시설이 완비된 이제 이 장비인데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실제 궤도 환경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는 진공하고 극저온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실제 위성이 궤도에 있을 때 어떻게 잘 견디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아리랑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새로운 과제를 맡았던 최성봉 박사. 더 발전한 다음 위성을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별 1호부터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아리랑 1호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나라든 위성 이제 기술의 발전사를 보면 그렇게 갑니다. 과학기술 위성에서 저궤도, 그다음에 정지궤도, 그다음에 더 나가서 우주 탐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가 그 길목에 있는 거고. 최성봉 박사가 도전한 건 바로 정지궤도 위성인데요. 정지궤도는 인공위성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을 말합니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측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는데요. 그가 이런 정지궤도 위성에 도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한번 실제로 국내에서 설계, 제작, 조립을 해서 한번 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늘 했어요. 일본에는 정지궤도 위성이 있어요. 기상관측 위성이. 그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이제 공유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7시간에서 8시간에 한 번씩 줘요.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최소한 1시간 단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기상청 분들과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그게 계기가 됐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는 통신, 해양, 기상 등 3가지 기능을 동시에 탑재해 24시간 내내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고 위성 통신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지상국은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무성국입니다. 현재 위성의 운영 현황과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위성에 관한 회의도 최성봉 박사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그거는 모르는 우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신하기 위해선 지상국의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아직 그 박스를 벗어나거나 그런 건 없죠. 아직 지금 정상하고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천리안 EAB는 지금 여기 보면은 중계기가 그럼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중계기 온도 텔레메트리는 어때요? 예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예. 지금 보니까 노란불 뜬 건 없네, 그죠? 예예예. 만약에 오케이. 여기 문제가 생기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예. 경고음과 함께 예. 알람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 현재는 다 정상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궤도하고 주파수를 소유하게 되면 그 위성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물론 소유를 해요. 그리고 위성이 수명이 다 된 다음에 유예 기간을 3년을 주거든요.
그 3년 그 유예 기간이 끝난다면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거를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후속위성에 대한 계획도 그거를 감안을 해서 후속위성 개발도 하고 있고 천리안 1호 위성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궤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임무가 남은 천리안 1호처럼 은퇴를 앞둔 최성봉 박사도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항공개발연구의 개척자로 살아온 30년. 그 시간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연구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되지. 최 박사님 설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 박사님 설계하자.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예. 야,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요. 아이고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시네. 예. 예, 오랜만에. 예. 함께 일했던 옛 동료를 만났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세월이 흘렀어도 어제처럼 생생한 추억을 싣고 시간은 과거로 달려갑니다. 참 우리가 그 고난은 있었어요, 그죠? 고난 중에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는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받아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은 없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에 유능한 기업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있고 기술은 그아들이 있으니까 만만치 않았다고. 예, 사실 계약상의 갑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실제 칼자루는 네. 기술적인 칼자루 걔네들이 잡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도 참 우리 최성봉 박사 참 그 지혜롭게 아마 속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랬을 거야. 그래도 지혜롭게 진짜 우리가 잘 넘겼어. 뭐 설계 회의 할 때마다 그냥 각자들 다 열심히 그냥 문서 다 검토해가지고 질문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술 다 얻어내고. 국내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명칭이 천리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천리안 1호는 끊임없는 도전 끝에 성공한 대한민국 우주연구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자식을 품은 것처럼 굉장히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꼈던 이런 위성입니다. 그러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앞에 위성이 저희들 위성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꾸 발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마음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발사할 때 정말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발사 7분 전 자동 시퀀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3, 2, 1, top. Allumage vulcain. 거대한 로켓이 불기둥을 쏟아내며 힘차게 우주로 차올랐다. 눈물이 날 만큼 감격적인 발사 순간. 성공을 간절히 바라던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그 시절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오래된 동료들. 언제 봐도 가슴 벅차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웃었던 그들의 삶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의 역사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외국 애들이랑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게 되고 어차피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DNA에 그래도 애국의 DNA가 있구나. 외롭고 고단한 개척자의 삶. 함께 울어줄 동료가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후대 과학자들의 나침반이 되고 애국의 DNA를 다시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한데요. 최 박사님 요리 좀 하시나 봅니다. 최성봉 박사는 요리 연구가인 아내와 함께 가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투박한 손놀림이 최 박사님 요리 실력을 말해주는 것 같죠? 달궈졌는지 어떻게 알지? 조금만 있어요. 한 1분 있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기름이 약간 달궈지면 여기 생강, 마늘, 파 넣고 볶으면. 그건 내가 알아. 알았어요. 함께 요리하는 일상의 즐거움. 하지만 그동안 최성봉 박사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연구소 식당에서 때우기 보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있으면 손님들하고 식사해야 되고, 또 손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료들도 가끔 이제 불만의 소리도 듣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참 그 집사람한테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거의 뭐 6시, 7시가 아니라 거의 뭐 빨라야 10시, 11시, 뭐 늦으면 한두 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녁을 함께 하는 시간이 그때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뭐 돈 벌는 것보다는 나라에 약간의 그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래도 뭐 동탑 산업 훈장도 받아오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죠 뭐. 네. 부부의 합작품. 아우 진짜 맛있겠네요. 최 박사님 30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사소한 일상의 행복, 이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성봉 박사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우주 연구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자를 만나볼까요? 저는 2017년도 12월에 입사했고요. 저희 위성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공정의 담당자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깊은 인연을 쌓았습니다. 최성봉 박사는 후배 연구자와 얘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배의 다양한 경험이 후배의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개척자와 후배 과학자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긴 직장생활 하시면서 실패나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노하우를 알 수 있을까요? 실패가 무지무지하게 두려웠었지. 근데 실패는 없더라고. 우리가 역경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더라고. 실패가 일어날까 봐 위험 요인을 매일매일 파악하는 거야. 워낙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피해가는 계기가 되더라고.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오랫동안 개발해 오셨는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건가요? 그래도 우리 국가출연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는 젊은 연구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그 분야에는 타에 추종할 불허할 정도로 장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고. 역경은 있지. 그렇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면 절망과 실패는 없고 나중에 큰 성취를 할 것이다 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도 정부 출연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대기업도 뭐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출연연에서는 확실히 저희도 확보한 기술도 많고 국가 지원도 있기 때문에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출연연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지 않을까. 예. 후배 과학자와 얘기를 마치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는 최성봉 박사.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30년 세월이 차곡차곡 상자 안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잡는 오래된 사진들. 사진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쉽사리 눈길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유, 기억에 많이 남죠. 이거 뭐 동료들하고 옛날에 일하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연구소에 95년에 이게 이제 처음 출근한 다음에 만난 동료들이에요. 그때 한 2, 3년간 참 그 연구하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같이 했던 이제 그 동료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몇 분은 과기대 교수님으로도 가시고 다들 뭐 한몫하는 연구원들이 됐죠. 아주 그 이게 뭐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옛날 사진들. 어휴, 눈물 나오라 그래. 항공우주 연구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를 발사한 최성봉 박사.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진정한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연구실을 떠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인공위성과 함께 우주를 날고 있겠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주 연구 분야. 개척자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지궤도 위성의 개척자 최성봉이 있습니다.